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시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요. 코스닥 시장은 Z 플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0.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6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 하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영향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식 투자에 세제 혜택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연초 회사채 발행 시장이 작년에 이어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향 집계고요. 현대건설이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공사를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최근 성장률 전망치가 줄 하향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 소비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사실 훨씬 더 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식당들 대부분이 이 손님이 거의 다 끊겼을 정도로 상당히 이 경기에 좀 침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나 물류 산업도 굉장한 침체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 세계의 굴뚝이자 중국과 각국의 관광, 항공업계 등의 침체 그늘을 들이우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최소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16일이었죠. 두바이 글로벌 여성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단 고려해보면 전 세계가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3%보다 0.1에서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이미 각국 관광이나 물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이 얼마나 코로나 사태를 빨리 진정시킬지 알 수가 없고 또 나머지 국가로 어느 정도 확산될지도 모른다라면서 당장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10일 정도 후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 좀 신중한 얘기들을 하다 마지막에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빠르게 수그러들면 이 V자처럼 급격한 경기 후퇴 이후 빠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IMF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이었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당시에 2020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이 전망치를 직전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춘 3.3%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앞서 국제항공운송협회, 이 IATA죠. 여기에서는 지난 2003년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였죠. 2003년 사스 때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가 줄어든 악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사스 당시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였다라면은 이 현재는 중국 경제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이 2003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 세계 성장 기여도가 전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경제의 비중은 16%지만 성장 비중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는 당연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압력 자체는 사스 여파보다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온다라고 전했는데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 우려감들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를 잡느냐, 그리고 글로벌 확산 속도가 지금보다 빨리 줄어드느냐 정도에 따라서 급격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라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럽 증시, 전일 밤 유럽 증시의 이 상승을 가져오는 이유였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통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지만 WHO가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14일이죠. 금요일에는 2,056명을 기록한 데 이어서 15일 토요일에는 1,527명, 그리고 16일 일요일에는 1,278명으로 이 빠른 속도로 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도 하고 추세적으로도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WHO는 중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이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발표하면서 공포 심리는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죠. 이 MLF를 3.25에서 3.15로 인하하면서 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특별 대출 지원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 사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침체는 되는데 침체에 대한 속도와 침체 폭을 완화시키려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 여전히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최근 들어서 17% 이상의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해에 들어서는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 상승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 주가의 이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장밋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 2020년 가장 신데렐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올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는 이 괴짜 최고 경영자죠. 이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인데요. 매끈한 전기차를 만들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적자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호황이었지만 테슬라는 지난해까지도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도 최고의 신데렐라 종목 테슬라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당 650.57달러였던 주가는 이 거래일만이 지난 2월 4일에는 이 종가 기준으로 887.06달러로 36%가 치솟았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112%인데요. 2월 5일 같은 경우는 하루 새 17%가 급락했지만 이후 추가 폭락 없이 평탄한 흐름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주가 수준이 계단식 점프를 한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010년 6월 29일 나스닥 상장에 앞서서 공모가의 주식을 샀다가 2월 4일이었죠. 4일 장중 최고가에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이 공모가가 주당 17달러였거든요. 그랬다면 이 수익률이 5,500%입니다. 쉬운 5배가 오른 건데요. 이 테슬라 시가총액은 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자동차 업체를 합친 것보다도 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주가 때문에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마치 비트코인 시세처럼 움직인 테슬라 주가를 두고 전망은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당 7,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상당히 믿기 힘든 전망도 있지만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연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벗어났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2019년 4분기 매출액이 73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3억 6천만 달러로 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는 11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늘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팔린 전기차가 총 221만 대고요. 이 가운데 테슬라가 판 전기차가 37만 대가량으로 단연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전 세계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창사일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판매량도 50만 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에서도 종종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선 이제 테슬라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공장에서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다라면은 이 폭발력 자체는 애플이 중국을 발판으로 성장한 것에 이 미국 현지에서 많이 비견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면서 이 실적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게 된다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폭등세는 사업 전망이나 이 흑자 전환보다도 수급에서 좀 주된 원인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최고가를 쓴 지난 2월 4일이었죠. 테슬라의 하루 거래 금액이 550억 달러로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 금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클 정도로 거래량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매수 세력이 몰려든 것은 머지않아서 테슬라의 주식이 품귀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흑자 기조를 12개월간 이어간다라면 인덱스 펀드들이 추종하는 지수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와 함께 주가 상승세를 예상했던 이전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쇼커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가열의 또 다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상당히 열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미국 증시가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소외됐었던 이 소액 투자자들이 뒤늦게 테슬라로 몰려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 애플이나 할리데이비스처럼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이후에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는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에서 개인들까지도 열광하는 그런 이유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킨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좀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주식 투자 감세안을 검토하겠다. 이 사안인데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선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도 미국 선거가 미국 증시에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선거 표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는데요. 미 경제방송 CNBC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소득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3,36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만 달러, 1,183만 원인데요. 최대 1만 달러의 주식 투자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CNBC 같은 경우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풀이를 했는데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주가를 끌어올려서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민주당 경쟁자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투자 감세 검토 소식은 뉴욕 증시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14일 장 중반까지 약세를 보이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둘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09%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훨씬 컸다가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이 주식 투자 세대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투자 감세안이 위축된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은 더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달러나 엔,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신중한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식 투자 감세안은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정책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어떤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의 공약이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샌더스 같은 경우는 금융계에서 좀 싫어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금 자체가 상당히 좀 서민층이나 중산층을 좀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고요. 부자들에게 초부유세 도입까지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유층으로부터 거둔 이런 세금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샌더스가 지금 선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샌더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다. 민주당이 지금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 경선에서 샌더스가 많이 선전한다라고 본다라면 증시에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샌더스가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측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공약이 나오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에 호재적인 그런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좀 내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에서 샌더스 후보의 선전 정도가 미 증시에 있어서의 정치적 공약으로 결정되는 그런 요인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들이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일 유럽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내에서 세금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면과 증세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국내 수출주들에 있어서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 이 배터리 이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에 있어서의 영향력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다뤄보고 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라이브 이슈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회사채 발행 시장이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짚어봐 주시죠. 네, 연초에 회사채 발행 시장이 지금 작년에도 좀 괜찮았었는데요. 올해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난달에 수요 예측을 거쳐서 발행된 회사채 발행 금액은 총 4조 원으로 수요 예측 경쟁률 4대1로 넘어선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금감원의 공시에 따르면은 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완료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발행 금액은 약 4조 2,700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행 금리를 결정하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가 자금은 12조 4,150억 원으로 기업들이 처음 공시한 모집계획 2조 8,170억 원의 4.4배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1월에 4.3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에 3.7배를 크게 못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의 유입은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19일에 발행 예정인 LG화학 회사채 수요 예측에는 이제 2조 3,700억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발행한 SK하이닉스에는 2조 7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2012년 수요 예측 제도 도입 이후에 각각 3번째와 5번째로 많은 참여 금액인데요. 이 수요가 좀 넘치면서 이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인 1조 600억 어치의 회사채를 좀 발행했습니다. 이 모집 예정 금액 5천억 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올해도 우량 회사채 흥행몰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시장에 흘러들 수 있는 대기자금 성격을 지닌 이 머니마켓 펀드 잔액은 지난달 말에 12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4조 원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부동산 업종과 비우량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이 기관 투자가의 반응이 좀 좋다라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의 수요 예측 참여는 모집 금액의 2배를 밑돌면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부진한 모습으로 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도 신용등급 악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지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9년 신용등급 하락 기업은 21곳으로 상승 기업 12곳을 지금 압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업황 악화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은 14일에 발행했죠. 이 부동산 신탁업계 1위 한국토지신탁 회사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천억 어치를 모집했는데 1,650억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비우량 영역에 속하는 BBB 플러스 신용등급의 이 대한항공과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모집 금액을 조금 웃도는 수요를 모으는데 만족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게임 업종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형주를 뒤이을 중소형주들의 성과가 많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 최근에 NC소프트의 주가가 올 들어서 지난 14일까지 21.4% 올랐는데 NC소프트의 작년 4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3.6% 늘어난 5,338억 원,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1,412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한 1,824억인데요.
그러나 이는 리니지2M의 매출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다 인건비 같은 일회성 비용이 작용한 수치라서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리니지2M 매출이 실제로는 일평균으로 봤을 때도 50억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 중 20%가 이연되는 부분이 좀 발생했고요. 리니지2M의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존 1분기가 아닌 4분기에 선반영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리니지2M 매출 추정치는 1조 500억으로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하반기 중 대만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진출도 좀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11월 27일 출시한 리니지2M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는데 2년 반 동안 매출 1위를 고수해온 전작이죠. 리니지 M의 자리를 이 M이 좀 차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넥슨 같은 경우에도 신작 게임이 한국 시장 매출을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 지난 11월 모바일 다중 사용자 역할 수행 게임이죠. MMORPG의 V 네 번째 시리즈 출시로 작년 연간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늘었고 이 4분기 매출만 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증가한 9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올해 들어 넥슨 주가가 무려 24.37% 뛰었는데요. 넥슨은 2011년 일본 법인을 세우고 도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신작과 서비스 런칭으로 실적 부진을 겪은 업체도 많이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이죠.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주력 시장인 한국과 일본 매출이 부진하면서 컨센서스가 1,323억 원을 밑도는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런칭한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가 기대 못 미치면서 영업적자, 그러니까 3분기 때는 25억, 4분기 때는 46억 원이 됐는데 영업적자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펄어비스, 게임빌 주가는 각각 2.27%, 13.55%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별다른 신작을 내놓지 않은 넷마블은 경쟁작인 리니지2M의 출시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1%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쟁작 매출이 연간 매출로 반영되는 만큼 이 넷마블 국내 서비스 게임 매출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신규 게임 라인업의 구체적인 출시 시점 그리고 기대치를 고려할 때 2분기 국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은 좀 많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인수한 코웨이, 그러니까 개명 전에는 이제 공식 코웨이였죠. 이 코웨이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5% 급감한 어닝서클을 기록하면서 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업종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특히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 괴리가 커지는 만큼 이 대형주의 신작 기대감을 뒷받침할 중소형주의 신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고요. 2018년 이후에 게임 업종 전체 시가총액은 27에서 35조 원 내외에 행보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의 비중은 2018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역대 최저치죠. 18에서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리니지2M의 성과를 이어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작 성과가 나타난다면 게임 업종 전체로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 신작 출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네오위즈, 썬데이 토즈, 조이시티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공사를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건설이 조 단위의 지금 대규모 해외 공사를 잇따라 따내고 있는데요. 이 양질의 해외 수주에 힘입어서 외형뿐 아니라 이익 규모도 꾸준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 일정 복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현대건설의 작년 수주액은 24조 2,521억으로 전년 19조 34억에 비해서 27.4% 뛰었는데 작년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서 해외 공사를 따낸 데다 국내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선전한 영향이라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대형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현대건설은 포스코건설, 또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약 3조 4천억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공사를 수주했고요. 현대건설은 지난달에도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타워 건설 사업 4개 구획 가운데 2개 구획에서 약 1조 2천억 규모의 공사를 지금 수주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17조 4천억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작년엔 17조 2,597억의 매출로 전년에 16년 7,308억 대비해서 3.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고 있는데, 우선 현대건설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1조 68억으로 작년에 8,821억에 비해서 14%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서면은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복귀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는데 토목, 건축, 그리고 플랜트 부분이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각각 24%, 46%, 29%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도 각각 54%, 46%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꺾이고 있지만 진행 중인 주택사업 분양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8,580억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착공 사업이 89%로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 최근 1,5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 6,500억 원의 자금이 몰렸고요. 현대건설은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서 3,0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최근 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올해 실적도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카카오도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벌써부터 증권가 전반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와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작년에 2천억의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4천억대로 껑충 뛸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작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7.8% 증가한 3조 898억으로 영업이익은 183.2% 정도 급증한 2,066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4년 1,764억 원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최대 실적은 10월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카카오톡 광고와 역대 최대 거래액을 달성한 커머스 등 이 톡비즈 사업부의 두드러진 성장세가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올해도 카카오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고 있고요. 이 증권가에서 내놓은 카카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3,711억으로 해서 지금 4,910억까지 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균은 4,322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9.2%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역시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시동을 걸면서 더 큰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톡보드 도입을 통해서 광고 사업부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 컨텐츠 부분의 수익 기여도 역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금융 플랫폼을 비롯한 신규 사업부의 수익 창출도 시작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과 시장 지배 확대가 좀 기대된다는 평가고요. 이 톡보드와 카카오톡 선물아이 같은 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광고, 또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금융이나 컨텐츠, 또 모빌리티 같은 신규 사업들이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외형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도 일제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평균은 22만 5천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지난 14일 종가 대비해서 25%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강세에 나왔던 종목들까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TS 컴백과 관련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뛰었는데요. 이 BTS 관련주 언제까지 강세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BTS 관련주로 BTS가 항상 컴백 시기에 나왔던
나왔을 때 관련주들의 그 시장에서의 강세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이 BTS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정규 4집이죠. 트랙 리스트가 우선 발표가 됐는데, 우선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 그 전에 어떤 그냥 기대감보다도 구체적인 그 관련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BTS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택 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D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BTS 관련주로 하면서 너도 나도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좀 아니라. 좀 약간 펀더멘탈 쪽으로, 특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상장이나 여러 가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TS는 그 공식 SNS 출시를 통해서 정규 4집이죠. 맵 오브 더 솔 트랙 리스트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한 가지 더 이슈 있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 관련된 소송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어제 신고가 경신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주가 약세에 나왔는데요. 관련된 두 종목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G화학의 신고가는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몸값이 LG화학이 4조까지도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화학 업체들이 업황 부진을 겪는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지금 높은 평가를 지금 받아주고 있고요. 이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를 35억 달러로 지금 현재 파이낸스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이 석유화학 매출 부분에서는 선방하고 있고, 또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배터리 분야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요 화학 업체들도 시장 침체 속에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에 이 LG화학의 석유화학 제품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번에 봤을 때도 독일 바스프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에 LG화학의 평가는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